이제 18페이지에 대손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자 뜻을 알려드리면 그 대자가 빌려주다는 뜻의 대거든요. 그러니까 대여금할 때 대자 있죠. 그리고 손자는 손해봤다 이건데,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받을 돈을 못 받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는 뜻이 굉장히 좁은데 넓게 보면 돈을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돈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럼 엄청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돈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하려면 그 전에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걸 방금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상황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물건을 팔아서 외상을 아까 배웠잖아요. 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 채권, 범위를 좀 넓혀야 되네요. 아까는 외상인데 외상은 물건을 파는 거에 전제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겠네요.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 아까도 이걸 적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앞에 외상을 안 적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채권이라는 개념을 다 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주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수취 채권이에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계에서는 수취 채권 이게 뭘 뜻하냐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근데 정확히 말하면 조건이 시간의 경과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받을 돈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출 채권이랑 기타 채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매출 채권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매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제 매출 채권 쪽에서는 아까 보셨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딱 두 개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뭘 하세요? 문제 끝이야. 그럼 우리는 매출 채권 중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두 개가 있었지,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뭐 실생활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사장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 지금 매출 채권 얼마 있니?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이스의 대답은 지금 외상 매출금 얼마, 받으러 온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에이스의 답이겠죠. 그럼 이제 기타 채권으로 가면 일단 기타 채권도 하나 배웠죠. 미수금.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매출 채권을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랑 미수금이랑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두 개를 상대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어음을 받았을 때도 미수금으로 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과 미수금이 대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배웠던 거, 이거 배우긴 했었는데 방금 안 한 거, 대여금 있죠. 이것까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여금은 아까 매출 쪽에선 제가 대여금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유는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상을 한 건 아니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서 생긴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칸막이를 치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여금은 얘들이랑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이 성격에서 또 파생되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는 물건들은 다 과세 물건이거든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여라는 행위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예요. 돈을 빌려주는 건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데 걔는 이제 면세 용역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은행 가서 1억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은행이 1억 빌려주면서 부가가치세 1,000만 원도 주세요 이러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1억 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여가 면세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대여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부가가치세도 살짝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쪽이랑 나누면 이렇게 되지만 그냥 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넓히면 대여금도 들어오는 건 맞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출 채권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기타 채권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2개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기할 때 제가 딱 2개만 있으면 2개 적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더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콤마 점점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얘들은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중요해. 중요한 건 2개. 이해되셨죠? 방금 너무 많거든요. 기타 채권은 종류가 프로그램이 있는 거 한 7개, 8개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수취 채권은 여러분이 시간만 지나면 그때가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반대로 생각하면 못 받을 수도 있죠. 무조건 받나? 상대방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취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취 채권을 배우고 대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방금 배운 거에서 응용을 해볼게요. 이제 이야기가 흐름이 이어져야 좋은 거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외상 매출금도 배웠고 바드럼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외상을 주고 그냥 말로 했어요. 말로. 너 다음 달에 꼭 갚어 하고 그냥 친하니까 보냈어. 근데 다음 달 됐는데 얘가 도망갔어. 인도네시아 섬으로 도망갔대. 못 찾아요. 그러면 나는 증거도 없어요. 어음도 안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돈 못 받죠? 그러면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겁니다. 못 받으니까 이거 뭐 희망 걸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바로 외상 매출금은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음은 아까 배우셨죠? 어음은 절차가 하나 더 있었죠. 부도라는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갔는데 부도 한번 당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니라 그랬죠? 상대방이 돈을 줄 의도가 있으면 부도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죠? 소송 갔는데 판사가 야 쟤한테 돈 받지 마. 쟤 파산이야. 이래버리면 돈 못 받거든요. 그럼 이제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바로 대손.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냥 흐름을 보자면. 왜냐면 이게 이렇게 연결 안 하면 너무 좀 파편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 거라서 방금 배운 거 써먹어야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쟤가 돈 안 줄 작정이면 난 그냥 돈 못 받았다. 끝. 근데 어음은 가서 일단 은행 가서 돈 달라 해보고 저 돈 없어요. 그럼 부도 난 다음에 소송 또 걸어보고 소송에서 지면 돈 못 받는구나 대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뭐 미수금도 뭐 이런 절차를 밟겠죠. 어음이면 그렇고 근데 미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대여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나오면 일단 외상 매출금 바드럼 위주로 보면서 대여금은 추가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취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현금이잖아요. 내가 물건 팔 때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현금이라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대손이 날 확률이 없잖아. 현금을 지금 받으면. 그러니까 현금 지금 주면 싸게 주는 거예요. 위험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18페이지에 1번. 그러면 대손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제 또 상황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대손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 자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는 없어요. 야, 너 돈 안 갚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누가 얼마 정도 안 갚을까? 추측하는 정도는 할 수 있죠. 얼마나 못 받으려나? 그럼 이건 대손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내 마음이잖아요. 대손 추정.
자, 그럼 이 대손 추정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12월 31일에 하기로 정해놨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12월 31일에 같이 해버리자 라고 정해놨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 때나를 12월 31일로 해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예측은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대손 처리라고 합니다. 그냥 정말 돈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언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냐면 알 수 없죠. 상대방이 돈을 언제 안 갚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날짜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면 이 대손 추정 문제는 반드시 12월 31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정해놨으니까. 근데 대손 처리하는 문제는 날짜가 힌트가 안 되겠죠? 힌트가 될 수는 있겠지. 12월 31일은 아니겠죠. 물론 12월 31일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너무 악의적이니까. 그래서 대손 처리는 기중은 기간 중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할 때 하는 거는 일단 이 정도로 좀 나눠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대손 추정을 좀 먼저 보죠. 대손 추정 얼마나 못 받을까 이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18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동결산이라고 써놨죠. 자동결산. 참고로 그 자동결산은 밑에 그 붕괴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시험에서는 실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땐 그 설명을 드리지만 그럼 하나씩 볼게요. 다음에 세 가지 채권. 여기서 세 가지 채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풀네임은 수취 채권입니다. 근데 그냥 채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수취 채권인데. 그럼 이 세 가지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회사 장부에 이 채권이 세 개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수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세 개만 하라고.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다른 수취 채권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개만 해라. 그 말이에요.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절사는 잘라 버린다 이 말인데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절차만 보는 겁니다. 대충 좀 느낌을 보면은 지금 기말 잔액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 이걸 12월 31일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 내면 무조건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럼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기말 잔액은 오늘의 잔액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보시면 기말 잔액이 5억 4,855만 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1%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1%는 공 2개 빼면 되는데 그럼 뭐 548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잔액이라고 돼 있죠. 대손 충당금 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말 잔액의 1%를 곱한 금액이 우리 목표 금액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기말 잔액이 있는 건 팩트예요. 근데 이 중에 1%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러면 그 금액이 1% 곱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오른쪽은 이미 내가 생각해 놓은 거. 이미. 그러면 그 1% 금액이랑 이 잔액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채우니까 보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1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계산을 편하게. 그리고 1%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겠다. 그럼 여기에 1%를 곱하면 되겠죠? 1억 곱하기 1% 하면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 100만 원이 목표 금액인 거예요. 나는 100만 원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80만 원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뭐 작년인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8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계산해 보니까 난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만들고 싶은데 나는 80만 원이 있다. 어떻게 할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0만 원 하면 되는 거죠. 그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컴퓨터가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논리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결산 써놨죠? 이해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건 뭐냐면 이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가 해주니까. 근데 답을 보시면 대변 오른쪽에 3개, 차변 왼쪽에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말 문제로 이걸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내는 거는 답을 맞히는 게 어렵지 않은데 관련된 말 문제로 낼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오른쪽에 대손충당금을 보시면 대변에 써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숫자만 다르죠. 성격은 다 똑같으니까 묶어서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 얘는 자산의 감소, 자산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돼요.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3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 대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3개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단기대여금. 이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손충당금은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산마다 있는 거예요. 자산마다 하나씩 관리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논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가계부 쓸 땐 이런 걸 안 하니까. 돈을 못 받을 것까지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가계부 쓸 때. 물론 돈을 빌려주는 일도 없지만.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 아까 그 외상매출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 1억 다시 꺼내볼게요. 그럼 이게 재무상태표에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1억 원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를 하다 보면 꼭 1%는 못 받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1%로 정한 거예요. 1% 못 받는다고 쳐버리자. 그냥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 원래는 외상매출금 중에 그 100만 원을 빼는 게 맞을 거잖아요. 나는 이 100만 원을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주주들한테 보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1억 원어치 외상을 준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내 생각이죠. 뇌피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다 적어서 100을 까버려. 거짓말이죠. 100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100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기해줘야 맞지. 그러니까 얘를 직접 까버리면 안 돼요. 거짓말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까버렸는데 1억을 다시 받아버리면 어떡해. 그럼 또 꼬여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가만히 냅두고 외상매출금 대신에 대손충당금이라는 애를 만들어 놓자. 그리고 얘를 100만 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차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주로 마이너스를 이제 괄호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돼요. 나는 1억 원어치 외상을 준 상태다. 그리고 10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주주들은 이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얘네들은 100만 원 정도 포기했구나. 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개념인가?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손충당금은 차감 계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꼭 붙어 다니는 애예요. 물론 이 잔액이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0이면 그냥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차감 계정이 붙은 게 앞으로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차감 계정이 붙어서 금액이 차감된 금액 있죠.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앞에서 한 번도 안 나왔었나? 거의 처음 같아요. 그렇겠죠? 네. 저만 처음이 아니겠죠? 했나 싶어가지고 이게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이 외상매출금이랑 대손충당금은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9,900인 거 맞죠? 실제로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때 이 개념도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외상매출금 1억이랑 대손충당금 100만 원 이걸 각각 총액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각각 1억 100만 원 총액. 그럼 9,900만 원은 순액, 순수한 금액, 퉁치고. 그러니까 얘들은 총액, 얘는 순액인 거죠. 이 개념 진짜 중요해요 회계에서. 일상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은. 그래서 이때 장부 금액은 당연하게 순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장난 칠 때 당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막 단어 하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여러분이 순액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왜냐면 제가 봐서 그래요. 어떤 문제에서는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떤 금액은 순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죠. 개념 자체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관련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나중에 말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귀동량 해놓은 걸로 맞힐 수도 있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 요 느낌 아시죠? 처음에 배웠던 거? 그럼 잘 보세요. 자산은 내가 가용한 경제적 자원이에요. 빚을 져도 상관은 없어. 내가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럼 이때 자산 있고 부채 있고 자본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자산 있는 것 중에 부채는 갚아야 되죠. 그럼 결국 부채는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때 자산, 부채는 각각 총액으로 나온 겁니다. 맞죠?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이렇게 다 총액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얘 둘의 순액의 개념이 뭐냐? 한번 잡아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회계는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깔려 있어요. 총액과 순액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총액, 순액 개념 내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항상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말 문제를 딱 봤는데 재무상태표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기본이다. 그럼 그냥 당연하지 하고 맞히는 거예요. 뭐 배웠던 개념이니까. 그래서 뭐 그냥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장부금액 중요하고 총액, 순액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주제뿐만 아니라 회계 전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한 10번 들으면 익숙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을 깎아먹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자산인데 얘는 자산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자리도 대변에 있잖아요. 원래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대손충당금이 대신 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입장에선 대변에 생기는 거지만 성격은 자산의 마이너스인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대신 깎여주니까 대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 가오를 지켜주려고 지가 대신 내려가 준 거잖아요. 너는 1억 유지해라. 내가 대신 깎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둘이 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 거 대신에 온 거죠. 이 금액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써보면 73만 5,500원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본 게 자산의 개수와 대손충당금의 개수는 일치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수취채권이 100개 있어요. 100개. 그러면 대손충당금도 100개 있을 거란 소리예요. 이건 안 어렵죠? 개수가 똑같아야죠. 왜냐면 한 명씩 다 데리고 있으니까. 받으러 온도 데리고 있고 미수금도 데리고 있고 단기대여금도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럼 개수가 똑같은 건 안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대손 추정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대변이 100개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맞죠? 그냥 이론적으로 100개를 내진 않죠. 3개 정도만 많이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변의 개수는 제약이 없다는 소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자산의 개수 낸 만큼 써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차변으로 갑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73만 5,500원을 못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단념한 거죠. 아, 난 이 돈 못 받아. 그래서 지금 자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지금 순 자산이 줄었죠. 그럼 순 자산이 줄면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름 보시면 대손삼각 B, 기타의 대손삼각 B, B 붙어 있죠. 비용이니까. 자, 근데 차변은 최대 2개예요. 대손삼각비랑 기타의 대손삼각비. 번호를 붙여놓을게요. 대손삼각비는 800 이렇게 쓸게요. 대손삼각비 왼쪽 위쪽에 쓰면 되겠죠? 800 대손삼각비.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900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좀 볼까요? 제가 이거 지웠는데 아까 그 매출 채권 생각나시죠? 매출 채권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에 대한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회사나 영업부가 있겠죠. 삼성전자도 영업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우게 해야 되죠. 누구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받았냐를 따져볼게요. 그럼 매출 채권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인데 이걸 내가 돈을 못 받았다는 거는 돈을 못 줄 것 같은 상대한테 외상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영업사원 잘못이에요. 영업사원이 매출을 하죠. 근데 괜찮으니까 외상도 괜찮으니까 좀 사가세요 이래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 뻥났어. 돈을 못 받았어. 그럼 야 너 영업부 일로 와봐. 넌 왜 그렇게 무리하게 돈 줘? 외상을 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손삼각비 800번. 얘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2개만. 그러니까 이게 좀 선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대손 충당금이 지금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금액을 잘 보시면 기타의 대손삼각비 50이랑 대손 충당금 50은 똑같죠? 근데 대손삼각비는 942500이죠. 그게 지금 2개를 합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좀 그어주세요. 대손삼각비는 지금 2개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손 충당금 2개 해서 대손삼각비랑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둘 다 영업사원 쪽이니까 합쳐서 800번 대손삼각비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둘 다 영업사원이 판 거 아니에요. 어음이 있냐 없냐 차이만 나는 거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단기 대여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미수금도 나올 수 있는데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나 같은 게 뭐냐면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죠. 그럼 혹시 영업사원이 영업하러 다니면서 돈 빌려줘요? 그럴 리 없죠. 돈을 빌려준 건 이사들이나 빌려줬겠지. 어디 일개 직원이 회사 돈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이랑 관계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빌려주면 일단 그 영업사원 잘못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900번 영업 외 비용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 좀 잘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손 문제를 내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산 마이너스 하고 비용 처리하는 거. 비용 플러스 이렇게 써볼게요. 800, 900. 그리고 말 문제로 내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00%는 아니죠. 왜냐면 900번 영업의 비용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 문제가 조금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논리 구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넣어볼까요? 만약에 미수금 대손 충당금도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4번 생기겠죠. 왜냐면 숫자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럼 4번이 추가되는 건 아시겠죠? 그럼 이 금액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미수금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가야지. 왜냐면 매출채권은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장기대여금이나 미수금 이런 게 추가되면 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되면 당연히 대변에 대손충당금 개수도 하나 추가돼야 되고, 근데 차변은 이미 두 개가 다 나왔으니까 개수가 늘진 않죠. 근데 금액을 어디다 늘릴 거냐 말을 하면 900번 기타로 늘려줘야죠. 왜냐면 매출채권은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 정도를 논리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유까지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입력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기출 풀 때 한두 번 해보면 되는 수준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오네요. 굳이 넣었어요. 2번 보시면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만 끝이죠. 그러니까 답을 보시면 근데 답에 사실 다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두 개만 줬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매출채권 이거랑 외상매출금 받으러을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에서 매출채권을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매출채권 괄호 열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답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뭐 사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닌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해놔서 지금 빼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넣는 거지. 이거 붕괴 여러분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문제부터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1번, 2번은 솔직히 너무 쉬워서 잘 안 내는 것 같고요. 이제 내는 건 3번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대본 처리예요. 대본 처리.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세 문제밖에 안 넣어놨구나. 좀 구분을 해보면 3번, 4번이 대본 처리고요. 5번은 조금 지엽적인 내용인데 회수입니다. 그래서 좀 표시를 해보면, 그러니까 키워드를 좀 표시해볼까요? 1번, 2번이 같은 문제예요. 1번, 2번이 같은 문제로서 키워드는 대손충당금 설정. 1번에도 대손충당금 설정 나왔고 2번에도 대손충당금 설정 나왔고, 그리고 보충법으로 설정한다는 건 필요 없습니다. 원래 보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래서 1번, 2번은 묶어서 세트. 이게 대손 추정입니다. 대손 추정. 얼마를 못 받을까 12월 31일에 미리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3번, 4번을 묶어서 3번, 4번을 묶어놓으시고 3번은 대손 요건 충족, 이걸 표시할게요. 대손 요건 충족. 그리고 해석해보죠. 대손은 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건은 그 조건이죠. 어떻게 해야 대손이 된다, 이런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충족했대. 그럼 대손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으니까 지금 대손 처리를 해 이 말입니다. 그에 걸맞은 회계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는 두 번째 줄에 대손 처리 이렇게 나오죠. 대손 처리. 그래서 3번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 4번은 대손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회계는 좀 말장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보다 상황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한번 대손 처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 대손 처리를 하려면 그 1번, 2번 붕괴가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 비용 처리를 하고 자산 마이너스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돈을 못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못 받을 거라고 미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10월 1일이죠.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12월 31일이 아니다 정도겠죠. 그리고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또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 1번, 2번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있잖아요. 이걸 자산마다 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누구에 대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A가 돈을 못 갚을 거야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엔 거래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3번은 부곡 무역이 외상 매출금 200을 못 갚았다 정확하게 지금 사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 이름 적어줘야 되고 금액도 적어줘야 되고 거래처도 적어줄 수 있죠. 부곡 정도로 적어 놓을게요. 그럼 우리는 이 자산을 실제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문제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을 다 해볼게요.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1번, 2번을 하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매를 먼저 맞는 느낌이에요. 비용을 먼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안 슬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금액을 제가 제시해 볼게요. 자, 지금 외상 매출금 200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500만 원 만들어 놨어요. 500만 원. 그러면 미리 자산 500 까고 비용 처리 500 했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년 말에 이거 500 정도 못 받아 라고 비용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때 500의 데미지를 입었죠. 500은 못 받아 하고 좌절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온 거예요. 왜냐면 12월 31일이면 작년 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가 바뀐 거야. 그리고 누가 200을 안 갚았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럴 줄 알았다. 뭐 500 정도는 안 갚을 거라 생각했지. 데미지 없죠. 왜냐면 내가 생각한 범위 아니잖아요. 500을 생각해놨는데.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까요? 1번, 2번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전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충전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꺼내서 써야 돼. 그거를 차변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를 해두세요. 2번 문제 오른쪽에 대손 충당금에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건 제가 만든 문제니까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와야 맞으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꺼내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개를 할 때는 제가 1번, 2번 할 때는 숫자 막 그렇게 신경 안 썼잖아요. 왜냐면 컴퓨터가 해주니까. 근데 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직접. 그러면 내가 대손 충당금을 딱 검색했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 100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못 받는 건 외상매출금이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손 여기 답이 아니지. 문제를 넣어놔야겠네.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 전용 대손 충당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답이 아닌데 제가 문제를 바꿔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약에 충분해 우리가 500을 생각했잖아요. 그럼 이때 대손 충당금 200 충전된 거 꺼내서 쓰면 끝이죠. 왜냐면 넉넉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 대손 충당금을 오른쪽에 만들면서 자산 마이너스로 쌓아놨잖아요. 그럼 얘를 꺼내서 쓰면 반대편으로 가는 건 아시겠죠? 오른쪽은 생기고 왼쪽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생길 때 자산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럼 없어지면 자산 플러스예요.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서 생겼으니까 왼쪽으로 가면 반대다 그냥. 그래서 얘는 자산 플러스.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지금 200을 못 받게 됐죠. 근데 원래는 지금 비용 와야 맞죠. 자산 200 줄었으니까. 근데 데미지가 없잖아요. 왜냐면 작년 말에 미리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미리 잡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억지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그나마 좀 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카드를 충전해서 써요. 충전해서. 근데 뭐 2024년으로 치면 작년 말은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2024년 12월 31일에 내가 올해 얼마 벌었는지 봤거든요. 근데 올해 번 돈이 평소보다 많아. 그러니까 뭐 평소보다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난 25년도에 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 그러면 24년도 돈 꽤 많이 벌었으니까 24년도 말에 버스 카드를 100만 원 충전해 버린 거예요. 왜냐면 24년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면 돈은 24년에 썼죠. 그럼 이 버스 카드는 언제 써요? 25년도에 공짜로 타면 되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12월 말에 작년 말에 미리 태워놨어. 그리고 이제 돈 못 받으면 하나도 안 슬퍼. 굳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하면 비용을 쪼개는 겁니다. 데미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대 맞는 것보다 어제 5대 맞고 오늘 5대 맞는 게 낫잖아요. 굳이 맞는다면. 그러니까 좀 데미지를 나눠서 감당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건 첫 번째, 대손 충당금이 충분할 때.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200만 원을 못 받게 됐는데 그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 이상 있으면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겠죠.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상관없죠. 많기만 하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부족. 만약에 이번엔 대손 충당금이 150만 원 있었다고 해봅시다. 150만 원. 그럼 이제 다 끌어다 써도 부족하죠.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을 150만 원을 다 갖다 씁니다. 자산 플러스인 건 똑같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것도 바뀌진 않겠죠. 자, 그럼 150을 다 꺼내서 썼는데 이제 부족하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때 50만 원이 더 와야겠죠. 자,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됐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자산이 200 줄었으면 비용 200 오는 게 맞죠. 근데 그 150은 미리 해놨던 거죠, 그냥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거고. 그럼 생각 못했던 부분은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해야겠죠. 왜냐면 합쳐서 비용 200은 돼야 됩니다. 근데 150은 작년에 했던 거고 50은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오고, 그리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800번 대손 상각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봤는데 여러분이 출제자면 뭐 낼 것 같아요? 이건 부족 내겠죠. 이게 더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그냥 생각해보세요. 충분하거나 부족하거나 없거나 뭐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3개밖에 없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없다면 그럼 얘는 지금 답이에요. 이제 그냥 답을 보세요. 3번 10월 1일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 근데 대손 충당금이 없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거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그럼 뭐 꺼내서 쓸 게 없네요. 꺼내서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제가 버스카드로 이야기해드렸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버스카드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넉넉하면 찍고 끝. 부족하면 일단 찍고 부족한 거 현금 내고 이런 느낌인데, 그럼 3번 아예 없어요. 그럼 현금 내야죠 그냥. 그러니까 차변이 전부 다 대손 상각비잖아요. 그럼 이유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어서 그런 거죠. 응용해 볼게요. 그럼 이걸 받으러옴으로 바꾸면 그래도 대손 상각비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둘 다 800번 매출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나왔던 게 계속 연결되고 있죠.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미수금이면 지금 3번 문제가 답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그럼 이걸 미수금으로 바꿔봅시다. 미수금 부공고요. 잔액은 없대. 800원 아니죠? 900이겠네?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렇게 내면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미수금으로 바꾸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계속 이것만 바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매출채권의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충분히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미수금으로 바꾸면 여기 미수금으로 바꿨는데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2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이건 저는 솔직히 처음 봤어요. 3번 낸 거는 원래 2번을 많이 내는데 그럼 이거를 바꿔봅시다. 미수금으로. 자, 그럼 이걸 미수금으로 바꾸면 대손 충당금 이것도 미수금으로 바뀌어야겠죠. 하나씩 있다고 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미수금 거도 대손 충당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 걸로 바뀌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800번이 있으면 안 되죠. 900번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면 진짜 많이 틀릴 겁니다. 미수금으로 바꾸면. 근데 막 엄청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걱정인 거지. 근데 장난치면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주로 외상매출금 받으러는 많이 내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일 잘 나오니까 그걸 메인으로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하나 가지고 제가 3가지 사례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충분할 때, 부족할 때, 없을 때. 그럼 지금 답은 없을 때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부족할 때가 중요하다 정도. 이거는 빈도수가 꽤 있습니다. 잘 냅니다. 이 문제는. 딱 봐도 문제 여러분이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제가 말씀도 드리지만 딱 봤을 때 이거 좀 헷갈리네? 이거 잘 내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회계 1급에만 나오는 이제 수정 문제가 되는데 그 수정 문제는 답을 보시면 나와요. 수정 전후가 있으면 수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걸 하나 던져줘요. 그리고 제대로 고쳐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정 전은 볼 필요가 사실 없죠. 우린 수정 후만 할 줄 알면 되니까. 그럼 답을 볼게요. 4번 9월 15일 파산 선고로 인해서 이런 사유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손 처리해라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왜냐면 이게 부가가치세 쪽에 나오는 거라서. 그럼 그냥 대손 상각비를 대손 처리했다. 대손 처리가 키워드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충당금 150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족이 되겠죠. 부족. 그럼 수정 후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수정 후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109가 외상매출금 거거든요. 번호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대손 충당금 옆에 외상매출금이라 써 있어요. 그리고 대손 상각비 판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은 외상매출금이라 그런데 이게 미수금으로 바뀌면 차변 2개 다 바뀐다. 이걸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좋다 이거죠. 그다음에 5번은 세무 2급 건데 이 정도까지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쭉 써드리기만 할게요. 이거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냥 논리 구조 연결을 그냥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냥 보고 흘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알면 좋다 정도의 느낌이지.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했다. 전기의 대손 처리를 이미 했습니다. 전기에. 그냥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언젠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외상매출금 1100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배운 거 약간 종합 문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매출 1000, 그 다음에 부가세 유수금 100. 그리고 외상 매출금 돼 있네요. 지금 우리가 그 부가가치 세법을 안 배워서 그런데 그냥 좀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물건을 오늘 팔았어요. 그리고 외상을 준 겁니다. 그럼 지금 100만 원에 대한 부채가 생겼잖아요. 이건 국세청에 여러분이 내야 되니까 그럼 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을 못 받았죠. 근데 이게 부가가치 세법이 좀 웃긴 게, 근데 상식적이긴 한데 이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먼저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00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일단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세청 생각은 뭐냐면, 네가 물건을 팔았으면 일단 네 돈으로 100을 내. 그리고 1,100 받아서 그 100 네가 다시 가지면 되잖아. 이런 논리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무조건 세금을 걷겠다는 소리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법 공부할 때는 내가 국세청이 돼야 잘해요. 국세청 편을 들어야 세법을 잘하게 돼. 왜냐면 무조건 국세청한테 유리하니까. 그럼 이제 납득되시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을 이미 냈어요. 냈다고 칠게요. 근데 전제가 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한테 외상을 줬다고 하면 일단 국세청한테 100 내고 A한테 1,100 받아서 그 100 내가 가지면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도망간 거예요. 뻥났어요. 제 돈 처리해야겠죠. 그러면 전기에 이거 매출을 하고 대손 처리를 할게요. 방금 배웠던 거 있죠? 그럼 이때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 1,100이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만 볼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얘네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지. 문제에서 말을 안 해줘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100만 원 낸 거는 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못 받는 건 이해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은 그래 무리해서 외상 줬다. 근데 국세청 너도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내가 팔면 준다 그랬지, 안 팔았는데 100만 원 왜 갖고 가?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게, 그럼 국세청이 그걸 납득을 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 돌려줘요. 그 당연히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손 처리를 하기 전에 그 대손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다 장사 안 하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지금 외상 매출금 1,100이 있는 것 중에 100은 없애야 돼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래도 세무 2급 때 처음 듣는 것보단 지금 한번 들어놓는 게 나으니까. 그럼 내가 이 외상 매출금 100을 없애고 부가세 수금을 또 없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부가세 예수금을 100을 늘려놓으면 이때 100을 더 냈을 거 아니에요, 부채로 잡혀서. 근데 이게 그 두 개가 기간이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은 돈을 돌려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또 다음 기수 되면 부가세 내야 될 거 있잖아요. 거기서 100을 깎아줘요.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부채를 줄여줍니다. 그럼 국세청이 인정을 한 거죠. 그래, 너 돈 못 받으니까 100만 원 덜 받을게. 그리고 나서 원래 대손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대손 처리 있잖아요. 부가세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이미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것만 대손 처리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1,000만 원은 내 잘못 맞죠? 왜냐면 돈 안 갚을 것 같은 애한테 외상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손 충당금 뭐 얼마, 대손 상각비 얼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기예요.
여기까지가 전기. 그리고 이 문제가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 이제 납득이 될 거예요.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은 국세청한테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1000만 원은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 포함했는데, 자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A가 갑자기 1100을 들고 와요. 그래서 다 보시면 보통 예금 1100. 여기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건 이해되시죠? 제가 나한테 1100을 입금을 했어요. 그럼 우리 좀 곤란하게 됐죠. 그럼 다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다시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00이 왜 들어왔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A는 우리가 앞에서 이 난리를 피운 걸 모르죠. 쟤는 그냥 1100 갚아야 되는데 늦게 갚았네 이 정도 느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1100을 준 거야. 근데 국세청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100을 냈다가 A가 돈을 안 갚으니까 100 돌려주세요 까지 됐죠. 페이백을 받았죠. 근데 국세청이 이걸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중에 100만 원은 내 거지? 라고 하겠죠. 처음에 내가 낸 거를 국세청 입장에서 돌려준 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 가야 돼. 그 중에 100만 원 내 거지 해서 부가세 예수금이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판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 팔고 1100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그냥 국세청은 100만 원 내놔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받았으니까 내야지. 그러니까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거 부가세를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세법 모르면 회계 못한다고. 이런 것들이 껴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대손 충당금. 이건 뭐 가볍게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대손 충당금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에 대손 처리를 하고 단기에 회수한 거죠. 그러면 전기랑 단기는 따로거든요. 전기 거 결산 따로 내고 그 다음 단기 거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거랑 단기 건 따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전기의 대손 처리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이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로 추가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전기잖아. 그리고 단기에 회수했어. 그럼 이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남기는 게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 이 두 개가 남아야 되고요. 이 두 개가 남고 보통예금 1100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 두 개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찾아가지고 그대로 이쪽에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작년 거는 올해 거랑 상관없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예요. 전기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렵겠네요. 근데 여기서 그냥 부가세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납득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냈다가 못 받는다 해서 돌려받았는데 받았으니까 내놔라. 이 정도만 지금은 할게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뭐 최근에 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대손은 이제 세 단계가 있다. 이건 정신건강에 좋지는 않겠네요. 그 대손 3개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대손은 돈을 못 받는 거다 있는데, 처음에 대손 추정 얘는 무조건 12월 31일에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대손 처리 얘는 언제 할지 몰라요. 기중에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손 추정, 대손 처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세무 2급에서는 대손 처리를 한 건데 여기서 회수,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을 대손금이라고 하겠죠? 대손이 돈을 못 받은 거니까. 근데 대손금 회수도 언제 받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심화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2개만 챙기자 이거죠. 근데 세무 2급까지 하면 이것도 나오는구나.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어려운 건 잘라서 내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정도 쉬겠습니다.